예. 열이 난다. 법사위 노쇼. 그런데 오늘 국회 법사위는요, 앞서 짚어봤던 박범계 장관보다 차관이 더 주인공인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물을 빚었던 이용구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면서 또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파행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지금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우리 고위공직자가 열이 난다면 제일 기본적으로 코로나 검사 받는 게 지금 이게 매뉴얼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도 계속 열이 나고 있다면 법무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코로나 검사 받으러 지금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관련성 여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파악을 한 바로는 곧 아마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요. 오늘 법사위 이 얘기부터 사실 시작이 돼서 파행이 됐거든요. 장혜식 평론가님. 열이 나서 못 온다. 이용구 차관이 오늘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서 코로나냐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그 법사위를 기피한 거냐 여러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열이 나서 코로나 증상이 의심될 정도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방역당국의 권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참 엄중하게 방역을 할 때에는 그 주변에 접촉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일단 자가격리하고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이 음성 판정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구 차관이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만 법사위 출석 안 하고 검사 받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요. 그동안 법무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차관이니까 장관, 박범계 장관하고도 최근 며칠 사이에 소통이 있었겠죠. 그러면 박범계 장관도 자가격리 들어가서 이용구 차관 음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동안 우리가 준수해왔던 엄격한 방침인 것이고 그 방침을 지금 이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부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범계 장관이나 나머지 법무부 직원들 국회에 그냥 출석했죠? 예. 음성 판정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안 했죠? 만약 이 이용구 차관의 증상이 사실이라면 법무부의 방역 지침 어긴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용구 차관은 실제로 그만한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살로 소위 말하는 꾀병으로 법사위를 피하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양쪽 어느 쪽이든 간에 법무부나 이용구 차관은 국민들 앞에서 적어도 떳떳하지 못할 책임지거나 사과해야 될 그런 일을 지금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저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법사위가 파행이 되면서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법사위 전체회가 열리는데 그럼 이용구 차관 그때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프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좀 깎아내리면서까지 어차피 법사위에 나올 거면 이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물론입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운전사 폭행 관련해가지고 국민적인 우려와 뭐 이런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떳떳하다면 사실 이런 법사위에 나와서 뭔가 상황을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저는 뭐 법무부 차관이 그런 어떤 핑계를 대서 안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실제로 뭐 열이 났을 것이고 열이 났다 그러면 사실 거기 나오는 것 자체가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그 기록 같은 것들을 좀 의회 법사위에 좀 제출한다 그러면 뭐 이런 논란은 금세 이제 뭐 사그러들겠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고열 이유로 법사위에 불출석한 이용구 차관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해서 취재진 질문에 과거에 이런 답을 해서 뒷말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경찰 고위직에게 외압이나 청탁 넣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돼야 된다는 주장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법리상 네, 속초서 압수수색 했는데요. 지금 차관으로서 할 말씀 없으세요? 그건 추가강 무관한 일입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서초경찰서 압수수색계는 저랑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라는 발언을 해서 좀 여러 가지 구설도 좀 있었는데요. 저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뭐 고열로 이유로 출석 안 했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지금 택시기사 폭행 사건 조사 대상자가 40명이 넘는데 정작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이건 수사 속도가 좀 나긴 나는 겁니까?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야 이거 논란의 입사인 것에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드시나는 거를 언론사에서 당연히 고위공직자에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데 언론사에서 이거를 기사로 보도했으면 그게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겁니까? 글쎄요, 고위공직자라면 물론 본인이 억울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 자체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걸 뭐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는 건 후자의 문제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좀 부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고 몸을 낮추는 게 고위공직자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데 당신들이 기사 썼잖아. 이건가요?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다라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김종석 앵커의 질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고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핵심은 경찰이 수사를 덮어줬느냐 이거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뭐 죽고 살리를 갖다 만약 덮었다고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덮고 이런 건 별로 없을 수 있으니 덮는데 만약에 덮었다면 덮는데 어디선가 외압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외압을 만약에 누군가 했다면 누구겠습니까? 외압이든 청탁이 누구겠습니까? 당사자인 당시엔 변호사지만 그 직전에 법무부 고위직을 지냈던 이용구 변호사 본인이 직접 이것을 청탁을 하든 부탁을 하든 뭔가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제 의혹이지 않겠습니까? 예.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피의자인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를 보든지 뭘 봐야 되는데 예. 그런 게 없으니까 과연 이거 뭐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 걸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용구 차관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